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과는 다른 특이한 광경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말을 해보라고 하면은 중국의 시장 같은 곳에 가보면은 한 시장에 간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같은 색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거를 많이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통일이 안 됐다고 해도 뭐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노랑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맞춰져 있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가게의 간판은 그 기업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간판들을 모두 같은 색으로 통일을 시켜놨죠. 그래서 멀리서 보거나 한자를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정말 그 가게가 도대체 뭐 하는 가게인지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멀리서 보더라도 청록색의 편의점이 있다 이러면은 GS25C죠. 그리고 아무리 멀리서 봐도 연두색이면 CU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유소는 빨간색은 SK고 노란색은 S-오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판의 색깔과 배치는 그 기업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아주 좋은 마케팅 효과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사람들은 모든 가게의 간판을 한 가지 색으로만 통일해놨을까요? 이 중국의 간판 사업을 통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공산당이 얼마나 서민을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답도 없는 중국의 간판 통일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뿅. 자, 한마디로 이걸 표현하라고 하면 공산당식 문화 사업의 폐해입니다. 진짜 중국 정부가 인민들을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 보여주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이 중국의 문화도시 사업이에요. 이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중국의 시골들을 도시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거리가 깔끔하게 정렬이 되고 남들이 봤을 때 도시처럼 보이게 만들어 두면은 그 도시를 중국 정부에서 문화도시로 선정을 해서 지원금을 투척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도시의 선정 기준이 그 도시의 문화 수준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람들 관광객을 끌어모을 만한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깔끔함이에요. 그래서 도시마다 다른 색들을 쓰기는 하지만 그 문화도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도시의 시장들의 모든 간판들을 통일시켜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진들을 보고 이 가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가게인지 아실 수 있으려나요? 전혀 모르시겠죠. 가게의 로고라던가 캐릭터라던가 아니면은 최소한의 이 상점의 역할을 담은 이미지라도 간판에 그려 넣어야 되는 건데 중국에서는 무조건 같은 색의 배경, 같은 색의 글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문화 도시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상인들에게 엄청나게 불만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아니 예전에 우리 도시가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기 전에의 삶이 더 살기가 좋았다. 도대체 내 가게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라는 거냐 라는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불만이 터져 나왔고 중국 공산당 측에서 아유 그랬어 우리 기준 바꿔줄게 라고 해놓은 게 이거예요. 하나의 색으로 통일은 안 해도 되지만 간판들의 색깔에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결국에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조금 알록달록해졌을 뿐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일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면 뭐합니까? 정치인들의 실적을 위해서 정작 도움을 받아야 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간판법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도 간판법이 존재를 하는데 일본의 간판법 같은 경우는 한 간판에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지 모두가 같은 색의 간판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가 있겠네요. 우리가 멀리서 세븐일레븐을 본다고 해서 저게 세븐일레븐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간판법을 만들어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 가게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유도리는 남겨둬야 되는 건데 문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민간인들의 시장을 군대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문화 사업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뿅.
중국은 본인들의 국가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문화 사업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문화 사업을 한다는 애들이 본인들의 수천 년 찬란했던 역사를 모두 다 파괴시킨 공산당이죠. 결국에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돈을 만지는 건 정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아보자고 발버둥을 치다가 만들어지는 게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좋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민들의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만드는 문화를 과연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도시를 문화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